예,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진승헌입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보안 표준화 로드맵이 되겠고요. 현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 표준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 자체가 한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세심하게 얘기해 드린다기보다는 장표는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고 시사점은 뭔지를 위주로 조금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아마 이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 전략맵 이런 것들은 이제 TTA 홈페이지에서 풀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이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오늘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개요, 국내 현황 및 전망, 표준화 대상 기술 선정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표준화 확보 전략 및 로드맵,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차세대 보안 기술이 뭔가요? 라고 하면 요즘 이제 전 산업이 아까 이제 정현철 PM님도 발표하실 때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전 산업 자체가 초연결화, 디지털화, 진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위변조, 유출, 해킹, 서비스 거부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전달, 저장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리 공간에서의 보안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의하는 걸로 보면은 조금 뭐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왼쪽에 이제 정보 보안 기술이 되겠죠. 이 정보 보안 기술에서 실제로 저희가 보호하는 영역이 시큐리티 세이프티, 물리적 공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물리 보안이라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고요. 이러한 정보 보안이나 물리 보안의 기술들을 중심으로 요즘 공간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공급망, 우주 공간 뭐 이런 쪽, 뭐 헬스케어, 모바일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쪽에 대한 융합 보안, 그래서 정보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 이런 것들 세 가지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 기술 분류라고 해서 정보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작업을 할 때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선제 정지 작업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년 그때마다 이제 이슈에 따라서 약간 이제 뭉쳐지는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세분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는 그냥 정보 보안, 물리 보안,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융합 보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제 정보보호 관련된 정책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정현철 PM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조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사이버 보안 영역 자체가 기존의 전장 6회공을 넘어서 사이버 보안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자체가 어떤 새로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에 굉장히 좀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마이데이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런 것들을 법제화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밑에 보면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새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어떻게 보면 사이버 보안이 하나의 요소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외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보다는 조금 이제 앞섰다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이냐면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가 최상위 사이버 보안 R&D 추진 전략 어떤 큰 틀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 요즘 이제 AI라든지 아니면 IoT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보고서에 관련된 정책 관련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OECD나 EU 같은 경우에도 뭐 디지털 보안 정책 프레임워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사이버 위기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어떤 실행성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소 기술 단위가 아니라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다루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시장 동향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위축이 됐죠. 근데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는 조금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이 줄어들고 비대면 이슈가 증가하고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투자가 좀 더 늘어났다. 이건 국내외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관련된 시장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외에서는 요즘 사이버 보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비중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시장 조사 기관에 따라서 뭐 시장 예상 규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 자체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허 동향인데요. 조금 나중에 이제 수치를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실제로 초기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지나면서 실제로 미국보다 중국이 총 2003년부터 2024, 20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전체 특허 개수가 한 4,000개, 중국 같은 경우는 8,000개로 중국이 약 2배 정도가 높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동향을 좀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보 보안 강화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이제 전자선거래 플랫폼 기업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표준 특허 출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재미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미국에 비해서 이제 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 높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글로벌하게 활동한다기보다는 자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이제 한계를 좀 갖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 될 수 있겠고요. 대신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100건 이상의 꾸준한 이제 매년 이제 출원을 보이고 있고 75% 이상의 출원인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이나 일본 등은 약간 이제 비슷한 특허 출원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기술 현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미국 정도가 지금 제일 조금 선도국이다 볼 수 있고요. 유럽, 그다음에 한국이 한 85%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현황은 이제 국내, 국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국외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국외를 놓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경향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새 경량,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용성, 보안성 강화의 원천 암호 원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주안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디지털 아이디 관련돼서는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면서 실제로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죠. 이런 측에서 디지털 자산, 신원 이런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 보안 관련돼서 뭐 차등 프라이버시라든지 실내 보안 컴퓨팅 암호 시스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 및 디바이스 보안 관련돼서는 뭐 취약점 버그 바운티, 연관성 분석,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 관련돼서는 머신러닝이나 AI 기술을 적용한 이제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5G 이동통신이나 클라우드, 엣지, 융합 이런 측면이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응용 보안 관련된 웹3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평가 관련돼서는 보안성 평가나 암호 모듈 시험 평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휴먼 바이오 인식 관련돼서는 바이오 인식 센서 부품, 유변조 탐지 성능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영상 보안 관련돼서는 이제 영상 내에서의 다양한 이제 상황들, 징후를 갖다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탐지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서버 부담을 줄이면서 이제 SOC를 내장한 제품에 대한 보안성 이런 측면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화 현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미국을 한 100으로 놨을 때, 유럽이 한 90,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이 이제 거의 지금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현황 관련돼서는 뭐 조금, 저희가 이제 TC5가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TTA 표준 단체로 보면 PG501부터 505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특이점이라 보면 요즘에 다양한 분야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CCTV 관련돼서는 뭐 PG427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데이터 관련돼서는 PG606, 블록체인 관련된 1006 뭐 이런 쪽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도 뭐 바이오 인식, 그다음에 분짠 원장 기술 표준 포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표준화, 국제 표준화 기구는 ITUT, ISO, IC, JTC1이나 ISO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런 표준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다른 분야에도 비슷한 부분이지만 요새 디펙트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 관련된 ABC라든지 ITF, 뭐 W3C, FIDO 알라이언스, NIST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제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준화 활동들, 기술 개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이제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분류를 얘기할 때 이제 그 분류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맨 처음 모여서 했던 작업들이 그런 이제 분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분류 체계 후보군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지금 어떤 차세대 보안 관련된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지라는 걸 먼저 본 거죠. 그래서 RCD 표준화 전략맵 버전 2023 차세대 보안 분류 체계를 좀 보고요. ITP 기술 로드맵 및 국가 과학기술 표준 정보보호 분류 체계, 그다음에 ICT R&D 기술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단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어떤 것들은 좀 유사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상이한 게 있네라는 것들을 일단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를 좀 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분류 체계를 후보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류하고 구조화를 통한 기술 분류 체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IRTP 기술 분류 맵의 이제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저희 전략맵 버전 2023 때 했던 중점 표준 항목을 고려해서 이제 분류 체계를 조금 수립을 했고요. 그것들을 갖다가 조금 상세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 1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정통적으로 나눴던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으로 나누고요. 그것들의 각각 레벨을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에서 조금 세부 기술을 좀 분산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시험 평가는 어떤 기술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공통되는 건 좀 따로 떼가지고 따로 좀 분류 체계를 놓는 뭐 이러한 작업들을 했고요. 조금은 이제 한계점이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융합보안의 경우에는 표준구조 모델의 기술 분류는 도출을 했으나 실제로 표준조사나 표준화 후보 기술을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실제로 융합보안에 대한 세부 기술이 실제로 정보보안이나 물리보안에서 어쨌든 공통된 기술이고 그 기술을 이제 융합보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뜯어보면 저희가 조금 도출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뭐냐면 실제로 융합보안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도메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조금 그러한 부분들도 여건이 된다면 좀 포함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융합보안의 경우에는 표준조사 및 표준화 후보 기술은 도출하지 않고 가서 기술 분류 체계만 도출했다라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내용들의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그 다음에 정보보안 중에서 이제 암호, 디지털 아이디, 데이터 보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두 번째가 나오고요. 또 암호는 이제 암호 설계, 암호 분석, 그 다음에 암호 설계로 가면 이제 범용 암호 알고리즘, 데이터 활용성 강화 암호, 암호 프로토콜 운영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갖다가 분류 2, 분류 3, 분류 4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브레이크다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보안을 이렇게 좀 진행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보안도 뭐 휴먼 바이오 인식, 영상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3, 4.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될 수 있는 데까지 조금은 브레이크다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보안도 뭐 일부는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국제표준화 발전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암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양자 내성 암호라든지 동형 암호, 다자간 연결, NPC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요즘 표준화가 좀 진행 중이더라. 그 디지털 아이디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 공간의 사이버 공간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 정립 단계인데 이 관련돼서 뭐 사이버 사용자나 아바타 간의 식별 인증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표준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러고요. 데이터 보안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이 프라이버시가 된 거야? 이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실제 데이터 수준을 측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시스템 및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적 보안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네트워크 보안 관련돼서는 뭐 AI 기반의 자동 대응, 뭐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고, 응용 보안 관련돼서는 뭐 오픈 소스 공급망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험 평가는 암호 모듈 템퍼에 대한 부분들, 뭐 클라우드 뭐 이런 부분들, 휴먼 바이오 인식 관련된 자율주행차의 바이오 트윈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본 세션의 마지막 발표에서 또 연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요새 개체식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상 보안 관련돼서는 뭐 이기종 기기들이 많이 이제 협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화가 현재 전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을 알아봤을 때 저희가 좀 시사점으로 좀 중간에 좀 도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즘 아까 계속 이제 양자 내성 관련된 이런 데이터 활용성 기반 암호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좀 표준화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용화를 중심으로 집중을 하면 저희도 관련된 핵심 기술이나 표준화를 좀 조기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도 뭐 새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관련되는 비식별 처리 결과에 대한 자동화 측정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 시스템 및 디바이스 관련되는 시스템 및 디바이스만의 이제 보안 시각을 좀 확장하는, 결국은 이제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확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공격에 대한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 방어, 제로 트러스트 기반 뭐 이런 보안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술들, 이런 얘기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요구가 증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픈, 뭐 웹3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탈중화, 분산화된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와 관련된 표준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CCTV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뭐 이종, 다종, 영상 보안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협업, 그다음에 예지 기능의 고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얘기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표준화 대상 후보 기술을 조금 도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이제 기술들을 이제 브레이크다운 하니까 뭐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러면 조금은 저희가 전략적이잖아요. 전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금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면 향후 5년 이내에 표준화 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술 를 이제 좀 선별을 한 거죠. 그래서 왼쪽 두 개 보시면 이제 정보 보안 쪽에서는 이제 46개, 맨 끝에 물리 보안에서는 11개, 그래서 전체 한 57개를 좀 추렸습니다. 이제 그 추린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 연구 단계냐, 아니면 실험 시작품 단계냐, 실용화 사업화 단계냐,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 보면 기술 수준, 표준 수준, 국제 표준화 기여도 측면에서 뭐 1점부터 5점, 6점부터 10점이라는 기준을 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5년 이내에 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갖다가 도출한 게 아까 그런 보신 부분이죠. 그럼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저희가 기존에 R&D를 하고 있었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R&D하고 중복성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저희가 국제 표준화 MP 채택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라는 걸 기준을 놓고 또 다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한 12개 정도를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암호에서 다자간 안전 계산이라든지 암호 프로토콜 양자 안전성 강화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아이디 관리, 메타버스 화자 인식, 데이터 보안, 시스템 보안 및 디바이스 보안, 네트워크 보안, 시험 평가, 휴먼 바이오 인식, 영상 보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R&D 추진이 필요한 기술, 또 R&D 표준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준화 비전 및 목표는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요거는 뭐 다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보한 12개 기술이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R&D 추진이 필요한 기술, 요거는 좀 초창기니까 실제로 일단 기술 개발이 먼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다자간 안전 계산 기술이라는 것들을 좀 도출했고요. 그다음에 암호 프로토콜 양자 안전성 강화 기술, 이런 부분들은 R&D하고 표준이 좀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결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화자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연계된 이런 곳에서 어떻든 화자 인식에 대한 부분들, 메타버스 화자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비식별 처리 측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으로 비식별 처리가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만큼 비식별된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향후에 굉장히 필요하더라. 그래서 가명 정보를 이용한 추적을 위한 이제 평가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스트 기반의 침해 사고, 침해 평가 기술 뭐 이런 것들 이 이제 R&D하고 표준화 동시 추진 필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번째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 DNA 추적 분석 기반의 사이버 개놈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암호 모듈, 이제 템퍼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파손, 유발하는 이런 부분들 역공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 확보해야 되는 전략 기술로 이제 저희가 식별이 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클라우드 환경 많이 쓸 텐데 여기서의 IT 제품 보안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바이오 인식 기반의 개체 식별 인증 기술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가된 자율주행 보장을 위한 바이오 인식 기반의 바이오 트윈 기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앞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율보호 체계가 내재된 개방형 영상 보안 플랫폼 기술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영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 탐지 및 예측 기술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보실 때 보면 저희가 그 로드맵을 실제로 나중에 풀 버전을 보실 때에도 이 표준이 어떤 거고 이 표준이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확보 전력은 어떻고 표준 확보 전력은 어떻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로드맵, 그러면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기술 및 표준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이렇게 2023년부터 2028년까지를 갖다가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범례를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동글뱅이는 이제 R&D 추진이 필요한 기술, 그 다음에 반 까만 거는 이제 R&D하고 표준 동시 추진, 그 다음에 완전히 까만 거는 표준 R&D 추진 필요, 뭐 이렇게 표기를 했으니까 이런 범례를 참조해서 로드맵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전 산업이 이제 초연결 디지털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국 보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공격 접점, 어택 서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택 서페이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줄 거냐. 그래서 결국 ICT 안전성을 확보할 거냐라는 이제 차세대 보안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다라는 게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줄여나가는 과정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어쨌든 리소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는 표준화 전략을 좀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거의 생물에 가깝습니다. 계속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보면 불과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한다든지 요즘 뭐 챗 GPT를 어쨌든 필두로 해서 가상현실 AI 활용 증가, 그 다음에 5G나 6G 보급, 양자 컴퓨터 등장, 요새 공급망 보안, 이런 데이터 노출 위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과 표준에 대한 연계, 검토가 이제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